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4쪽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28번 틀린 지문을 이제 묻는 내용이죠. 자, 1번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를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며 바로 부동성이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자연적 특성 중 우리가 이 부동성이죠.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서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도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키죠.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그래서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1번. 2번. 부동산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이건 부증성이죠.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에 물리적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증성이 아니죠. 이 부증성이 아니라 바로 뭐죠? 우리가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영속성은 우리가 불변 또는 비소모성, 비소멸성이라고 하죠. 자, 비소모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속성은 이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이 토지 자체가 이 비소모적 재화다. 자, 이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우선은 물리적, 이 비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여러분 24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했었죠. 이 지문은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영속성과 관련있습니다. 2번 정답. 3번 토지는 영속성이 있는 재화이므로 이 토지 가치는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맞죠? 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우리가 영속적이죠. 자,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우리가 이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또 이 토지 가치는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의 근거가 되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이 우리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영속적인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되고 토지 가치의 근거가 되죠. 맞는 질문. 4번 토지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개별성이죠.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고, 또 비동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비동질성, 비대체성 또는 이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상품이 비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면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우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죠. 5번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가격다원론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인문적 특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인문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바로 용도의 이 다양성이죠. 자,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선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죠.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이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우선은 이 특성 잘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서 시험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이렇게 5개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묻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9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여러분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어요.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10회 시험과 17회 시험에 출제된 또 지문이죠.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2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이 가중된다.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 면적이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 이 면적에 있어서의 우리가 유한성이죠. 자, 이 면적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는 희소성은 점점 우리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발달은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집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소지. 자, 여러분 소지라는 것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적인 있는 그대로의 토지인 소지를 택지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로 만들 수 있죠. 개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4번 정답이 되겠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동일 지역 부동산 상호 간에도 각각 다른 가격이 성립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 가격을 또 개별로 형성하죠. 이 토지 가격을 우리는 개별로 형성합니다. 즉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가 개별화,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개별로 형성하기 때문에 이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화도 곤란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성에 기인한다.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토지의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바로 뭐죠?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재생산할 수 있다니까 틀렸습니다. 이 부증성은 비생산성이에요. 자, 비생산성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할 수 없다. 재생산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3번 정답.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개별성에 대한 얘기죠. 자,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맞는 지문이 되어 있고요. 3번 정답이죠. 자, 31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물리적은 생략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돼?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고도로 국지화되죠. 국지화되고요. 또 토지 거래 시에
우리는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활동, 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임해서 우리가 행하는 임장활동이 강화되죠. 부동산 활동을 정보 임장활동으로 만들고요. 또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토지에 대한 거래나 권리가 이익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공간적인 추상적 시장을 형성하고 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또 분석의 근거를 제시해 주죠. 자, 입지 선정의 또 중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죠. 여러분이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을 하죠. 집약화. 자, 여러분 토지 이용에서의 조방화가 아니라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 건물이 우리가 고층화되는 집약화를 촉진합니다. 맞는 질문. 개별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니까 틀렸죠. 외부 효과는 바로 부동성이죠. 자,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 사용하면은 주변의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러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부동성, 또 뭐도 관련이 있죠? 인접성의 특성도 관련이 있죠. 자, 4번 정답입니다.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입니다. 자,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죠. 바로 이 내용이죠. 합병, 우리가 분할의 가능성. 토지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토지를 합병, 분할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이 한정 가격이 존재를 또 하겠죠.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 이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우리 달라질 수 있죠. 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 대표적인 토지의 세 가지가 인문적 특성이죠. 자, 우선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은 그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의거 일반 재화와는 상이한 이 다른 파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파생 현상을 연결한 내용 중 우리가 틀린 설명 찾는 거죠. 자,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하고 각종 공사법 규제를 가능케 한다. 자, 이 부동성은 우리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제도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이 지방세의 재원 조달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2번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장기적 배려를 필요케 한다. 맞고요. 3번 부증성은 부동산 공급 곡선을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만든다. 탄력적이 아니라 뭐죠? 비탄력적.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탄력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3번 정답. 이 개별성은 개별 분석, 우리가 토지 가격을 개별로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죠. 자, 개개의 부동산을 우리는 독점화시키죠. 시험에 23회 시험은 이것을 비독점적으로 출제를 또 했었죠. 독점화 또 시킵니다. 독점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5번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정답이고, 33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부동성은 토지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되고, 부증성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이 간접 개발은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개념이죠. 2번 정답. 3번 영속성은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요. 개별성 토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인접성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하면 주변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변 토지 가격이 오르는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이러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4번. 다음 중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면 부동성은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의 근거, 임장활동 중시 관련 있죠. 부증성은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고 비노동 생산물,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비노동 생산물이고 비생산성 맞는 지문이죠. 자, 내구성은 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내구성으로 인해서 이 가격과 가치 개념을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가치 개념을 중시합니다. 가치 개념을 중시하죠. 3번 맞고요. 4번 인접성,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가 되고 또 용도 지역지구제의 근거가 되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지구제의 근거가 됩니다. 맞고 개별성은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토지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여러분 이러한 개별성은 우리가 완전한 대체 관계를 우리는 제약합니다. 토지에 있어서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체 관계를 우리가 제약을 하는 게 바로 개별성의 특성이죠. 제약을 한다는 거.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벌써 2번 출제했네요.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이 토지의 특성은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5개의 토지 특성과 파생되는 특징을 연결했을 때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부동산 경제 이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 52쪽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과 파생되는 특징 잘 기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 52페이지 1번 보면은 관련 변수를 유량, 저량 개념으로 구분할 때 유량 개념으로 잘 연결된 거. 자, 여러분 시험에 우리가 유량, 저량 자주 출제하죠. 24회 시험은 또 우리가 저량 개념 관련해서 또 출제를 했었는데 하여튼 유량, 저량 개념은 경제이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한다. 유량은 이 플로우 개념, 예? 그리고 저량은 우리가 스톡 개념이라고 하죠. 스톡. 자,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플로우,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죠.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개념, 이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유량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저량은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처럼 물이 흘러가지 않듯이 시간도 흘러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정 시점으로 표현하죠. 이 시점. 자, 일정 시점에서 시점이 나오면은 우리가 저량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유량 개념에 예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유량, 저량의 예. 자, 유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신규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급이 되니까 이 신규 주택 공급량 시험에 우리가 벌써 23회, 24회 출제를 했었죠.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 개념. 자, 전년 대비 올해 주택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우리가 주택 거래량
이것도 우리는 유량 개념. 자, 우리 연간 주택 생산량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주택 생산량,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전부 유량 개념이죠. 자, 또 연간 소득, 뭐 소득의 개념, 그리고 지대 수입, 연간 우리가 지대 수입 또는 연간 우리가 임대료 수입, 부동산 또 투자 회사에 있어서의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단기 순이익, 또 수출량, 뭐 수입량,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국민 총생산, GNP 뭐 이런 것은 다 유량 개념이죠. 유량 개념. 자, 그리고 저량은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이라든지, 자, 서울특별시의 현재 시점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냐, 현재 시점 토지 가격, 현재 시점 주택 가격이라든지, 자, 현재 시점 우리가 회사에 있어서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자산 가치가 얼마냐, 부채, 그리고 자본, 부채, 우리가 자본이라든지, 현재 시점에 대한 얘기죠. 현재 시점에서의 인구, 뭐 통화량, 전국에 풀린 총돈이 얼마냐, 현재 시점에서의 통화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 저량 개념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기업 임대 수입은 연간 임대 수입, 바로 뭐죠? 유량 개념. 통화량은 저량 개념. 소득 유량 개념. 주택 재고량 저량 개념. 주택 생산량 유량 개념. 지가 저량 개념. 인구 저량 개념. 주택 거래량 유량 개념. 회사의 단기 순이익 유량 개념. 그럼 유량 개념으로 짝 지어진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량 개념이죠. 자, 이렇게 박스가 주어지고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찾아내는 거 출제 자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 분석에서 주택 저량과 유량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이제 또 주택에 대한, 주택 시장에서, 자, 주택 이 저량에 있어서의 공급량, 주택 저량의 공급량, 주택 저량의 수요량인데, 하여튼 저량이 나오면은 일정 시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저량은 일정 시점이라는 거, 시점. 또 유량은 기간이겠죠. 자, 주택 이 유량, 자, 유량에 있어서의 이 공급량과 주택 유량에서의 수요량을 보게 되겠죠. 이때는 일정 우리가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들어가면은 유량이다. 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주택 저량의 공급량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은 A 주택 시장은 현재 1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100만 채가 바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현재 시점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고, 주택 저량의 수량은 현재 시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인데, 이 중 10만 채는 공가로 남아있다. 10만 채는 공가니까, 공가는 빈집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죠. 10만 채를 뺀 90만 채가 바로 주택 저량의 수요량.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우리가 양은, 주택 저량의 수량은 90만 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한편 비주택 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 기간이 주어졌죠. 10만 채가 공급되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 얼마가 공급됐죠? 10만 채가 공급되었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9만 채가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은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어쩌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 양은 10만 채 중에서 분양 계획이 체결된 얼마죠? 9만 채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또 한번 출제를 했는데 12회 시험에도 출제를 우리가 한번 했었던 내용이고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12회 시험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리가 상승, 금리는 이자율인데 금리가 상승할수록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는 줄어든다. 맞는 지문이죠. 자,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한다. 바로 이 수요의 법칙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죠. 자, 이 수요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단지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우리가 수요량을 줄이겠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늘리겠습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인데 이렇게 반대,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 마이너스, 음의 관계다. 예?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죠. 역관계, 반비례. 그래서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수요의 법칙이죠. 2번은 수요의 법칙.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니까 틀렸습니다. 주택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하면 안 되겠죠. 주택 가격, 주택에 대한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죠. 자, 여러분이 이 점, 우리가 이 점이 A점인데 그럼 주택 가격이 우리가 상승을 하면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때 이 A점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A점이 주택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주택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하면 안 돼요.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면 안 되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하면 안 되고 이 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예, 상이란 말. 이 주택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해야 맞아요. 이 상입니다. 상. 주택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하면 안 되고 주택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재산세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죠. 신규 수요는 우리가 분양주택에 관한 내 집 마련 수요를 말하는 개념.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는 부동산 이렇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량의 감소되는 이 변화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상의 동그라미, 상이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2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로 파악한다. 여러분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렇게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뭐죠? 우하향을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기울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우하향한다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는 질문.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수요의 증가시, 여러분 수요의 증가시는 이렇게죠.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 맞는 질문.
대부 비율이 증가,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구매력이 이전보다 향상돼서 주택 수요를 증대시키죠. 수요가 증대되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주택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에서 변화가 없는데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5번 정답.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수요의 기초 개념을 살펴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되는 이 수요의 본격적인 내용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